이거 하나만 먼저 보세요. 똑같이 65세, 똑같이 기초연금 받는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안 하고 있어요. 1년 뒤에 두 분 통장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19만 원입니다. 한 달에 29만 원, 11개월이면 319만 원이요. 공원에서 환경 정비하거나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하거나 학교 앞에서 등하교 도우미 하는 거예요. 하루 3시간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합산하면 연간 739만 원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인데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몰라서 1년에 739만 원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 그건 알겠는데 그거 신청해도 다 떨어지잖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작년에 대기자만 22만 명이었으니까요. 근데 올해 상황이 다릅니다. 2026년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를 터뜨렸어요. 115만 2천 개. 예산 2조 3,851억 원. 작년보다 5만 4천 자리가 더 깔렸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115만 개가 전부 월 29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유수당 합쳐서 월 76만 1,040원이 들어와요. 연차수당은 또 별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등장한 게 있어요. 유아돌봄 특화형. 유치원에서 아침 저녁 돌봄 시간에 아이들 돌보는 건데 이건 월 90만 원이에요. 29만 원짜리랑 90만 원짜리가 같은 노인 일자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70만 9천 개나 되는 공익활동형. 이게 가장 자리가 많은 일자리예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딱 하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야 합니다.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연세가 아무리 많으셔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으면 서류 단계에서 잘립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열쇠가 없으면 이 문 자체가 안 열려요. 그리고 정반대인 분도 계세요. 소득이 좀 되니까 나는 어차피 해당 안 돼 하시고 알아보지도 않으신 분. 사회서비스형은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이기만 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못 받는 분도 넣을 수 있는 월 76만 원짜리가 버젓이 열려 있는데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겁니다. 자격이 되는데 가만히 계신 분, 자격이 안 되는 줄 착각하고 포기하신 분. 어느 쪽이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유형별 급여 차이, 기초연금이랑 동시에 타도 한 푼도 안 깎이는 이유, 접수 전에 딱 4가지 빠뜨리면 바로 탈락하는 함정, 그리고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착각들까지 오늘 한 편에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본인한테 해당되는 돈을 놓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시죠. 참고로 시니어 인턴십이랑 시장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시 모집 중이고 일부 지자체는 7월부터 추가 공고를 따로 냈습니다. 이건 뒤에서 일정 정리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115만 2천 개. 이게 대체 어떤 유형으로 쪼개져 있는지, 유형마다 자격이랑 급여가 얼마나 다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15만 2천 개라고 했는데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크게 4갈래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 4갈래가 자격도 다르고 돈도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하나씩 갈게요. 첫 번째, 공익활동형. 이게 가장 자리가 많습니다. 70만 9천 개예요. 115만 개 중에 절반 넘게가 여기 몰려있는 거예요. 하는 일은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하는 노노케어, 학교 앞 등하교 도우미, 공원이나 도로 환경 정비 이런 활동들입니다. 활동비는 월 29만 원이고 한 달에 30시간 일해요. 하루로 따지면 3시간 이내입니다. 운영기간은 평균 1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꽉 채우는 건 아니고 약 11개월 동안 활동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이 공익활동형은 아무나 못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만 지원이 가능해요. 직영연금 수급자,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도 되고요. 그 배우자도 됩니다. 근데 기초연금도 직영연금도 안 받고 계시면 70만 9천 개짜리 판에 발을 못 딛는 겁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 정식 이름은 노인역량활용 사업인데 여기에 선도 모델까지 합쳐서 올해 20만 7천 개입니다. 공익활동형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자릿수지만 돈이 다릅니다.
월 최대 76만 1,040원이에요. 주유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고 연차 수당은 또 따로 나와요. 우리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시면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둘 다 지원 가능한데 만약 60세에서 64세 사이시라면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만 가능하고 공익활동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되시는지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회서비스형은 공익활동형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공익활동형은 봉사활동에 가까운 형태라 근로계약이 없는데 사회서비스형은 엄연한 근로계약이에요. 그래서 주유수당도 나오고 연차수당도 나오는 거예요. 활동시간은 주 15시간 이내, 월로 치면 60시간입니다. 운영기간은 10개월이고요. 야간 근로나 휴일 근로는 불가능하고 하루 8시간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사회서비스형은 소득 제한이 없어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도 소득이 좀 있으신 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되는데 사회서비스형은 그 벽이 없는 거예요. 하는 일도 다릅니다. 보육시설 보조, 공공기관 행정 지원,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디지털 안내사, 이런 것들이에요. 공원 청소가 아니라 본인의 경력과 역량을 살리는 쪽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유아돌봄 특화형도 이 사회서비스형 안에 들어갑니다. 교육부하고 전국교육청이 함께 만든 시범사업인데 유치원에서 아침 저녁 돌봄 시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30시간짜리 특화 교육을 이수하면 현장에 배치되고 급여가 월 약 90만 원입니다. 일반 사회서비스형 76만 원보다 14만 원이 더 높아요. 다만 올해는 시범 운영이라 전국에서 500명만 선발합니다. 자리가 적은 만큼 경쟁이 세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 사업단. 시장형이라고도 불러요. 올해 6만 5천 개입니다. 이건 구조가 좀 달라요. 월급이 없습니다. 대신 참여자 1인당 연간 약 267만 원의 사업비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사업단이 운영해서 생긴 수익금을 참여자들이 나눠 갖는 구조예요. 실버 카페 운영하거나 도시락 제조하거나 반찬 가게를 돌리거나 이런 식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어요.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보다 나이 기준이 5년 낮습니다. 잘 되는 사업단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수익이 나온다고 하지만 안 되는 곳은 사업비만 까먹고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정부가 사업단 성장 지원 컨설팅을 작년 130개에서 156개로 늘렸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인데요. 사업단을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까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 취업과 창업형. 시니어 인턴십이나 취업알선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올해 24만 6천 개예요. 그리고 이 유형만 유일하게 연중상시 선발입니다. 다른 유형들은 정기 모집이 끝나면 수시 모집을 기다려야 하는데 취업과 창업형은 1월이든 7월이든 자리가 있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면 되고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니어 인턴십은 특히 구조가 독특해요. 어르신을 고용하는 기업한테 정부가 돈을 줍니다.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월 급여의 50%를 기업에 지원하고 인턴 끝나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채용 지원금을 또 줘요. 기업 입장에서 어르신을 고용할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지원금이 1인당 최대 약 550만 원까지 나옵니다. 이제 4가지 유형을 다 보셨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는 분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모두 가능하고요.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분은 사회서비스형, 공동체 사업단, 취업과 창업형에 지원할 수 있어요. 60세에서 64세 사이 분은 공동체 사업단이랑 취업과 창업형,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이 열려 있습니다. 같은 노인 일자리인데 월 29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어떤 유형에 들어가셨을 때 1년 동안 손에 쥐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진짜 금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인물을 넣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분들이지만 조건은 전부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기준에 맞춰놨어요. 첫 번째 분 72세 김모 씨.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월 180만 원 정도 되시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분이 공익활동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먼저 기초연금부터 봅니다. 2026년 기준 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이에요. 이분은 단독 가구시니까 선정 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소득 인정액 180만 원이니까 당연히 해당되세요. 이 기초연금이 12개월 동안 들어오면 약 420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익활동형 활동비를 얹어 볼게요. 월 29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하루 3시간 활동 기준으로 시간당 6,500원씩 3시간이면 19,500원이고 여기에 교통비 3,000원, 3시간 활동 기준, 간식비 6,500원이 붙어서 하루 29,000원이 됩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나가시면 29만 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11개월 활동하시면 319만 원입니다. 그러면 김모 씨의 1년 총 수입은 기초연금 420만 원, 더하기 활동비 319만 원, 합쳐서 약 739만 원이에요. 만약 이분이 노인 일자리를 안 하고 계셨으면 420만 원만 받으신 거고 하셨으면 739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차이가 319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활동비 29만 원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안 깎입니다.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공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29만 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34만 9,700원 그대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운영 안내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조사하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기초연금 안 깎이는 건 다행인데 활동비 29만 원이 3년째 그대로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2024년에 29만 원, 2025년에도 29만 원, 올해도 29만 원. 물가는 매년 올랐잖아요. 마트에서 계란 한 판 가격이 3년 전하고 같습니까?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어르신들 손에 쥐어지는 돈만 멈춰 있는 거예요. 115만 개로 자리를 늘린 건 분명 의미가 있지만 단가가 이대로면 실질 구매력은 해마다 쪼그라드는 겁니다. 어쨌든 739만 원. 이게 72세 독거 어르신이 공익활동형에 참여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두 번째 분은 좀 다른 케이스로 가볼게요. 67세 정모 씨.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고 소득 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380만 원이에요.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이 395만 2천 원이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되십니다. 근데 이분은 공익활동형이 아니라 사회서비스형을 선택하셨어요. 도서관에서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디지털 안내사 일자리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최대 76만 1,040원이에요. 여기에는 주유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연차수당은 별도입니다. 10개월 동안 활동하시면 761만 원이 넘게 들어와요. 거기에 기초연금이 12개월 동안 나오는데 부부가구는 기준연금액의 80%가 적용돼서 1인당 월 27만 9,760원입니다. 12개월이면 약 336만 원이에요. 합치면 연간 약 1,097만 원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교해 보세요. 아까 공익활동형 김모 씨가 739만 원이었거든요. 같은 노인 일자리인데 358만 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이니까 공익활동형 30시간의 2배를 일하시는 거예요. 시간 대비로 따져도 사회서비스형이 확실히 단가가 높긴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차수당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근로계약이니까 연차가 발생해요. 10개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 일수에 따라 수만 원에서 10수만 원이 추가로 나오는데 이걸 청구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활동 종료될 때 연차 수당 주세요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하는 건데 모르면 그냥 묻혀버립니다. 세 번째 분은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62세 송모 씨. 딸과 함께 살고 계시고 소득 인정액이 월 350만 원이에요. 이분은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247만 원인데 소득 인정액이 350만 원이니까 한참 넘거든요. 그러면 이분 노인 일자리 아예 못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안 돼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니까. 근데 공동체 사업단이랑 취업과 창업형은 만 60세 이상이면 되거든요. 소득 제한도 없어요. 이분이 시니어 인턴십으로 동네 식품 가공업체에 들어가셨다고 해볼게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맺으시면 월급이 들어오고 거기에 더해서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턴 지원금을 받습니다.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 원까지. 기업이 이 돈을 받으니까 어르신을 고용할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인턴 끝나고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채용 지원금이 또 나오고 18개월, 24개월, 36개월 유지하면 장기 취업 유지금까지 나옵니다. 기업한테 1인당 최대 약 55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송모 씨 입장에서는 월급을 받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덕분에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양쪽 다 이득인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노인 일자리 전체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루트가 다를 뿐이지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계산해 본 금액들 부모님 상황에 대입해 보셨나요? 공익활동형이면 기초연금 포함 연간 739만 원, 사회서비스형이면 연간 1097만 원, 취업형이면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에 기업 지원금까지. 이 돈이 그냥 집에 계시면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받으면서 다른 복지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건지, 기초연금 말고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장려금까지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따져봐야 제대로 된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안심이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걸 금액으로 직접 확인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만 받고 사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같이 받는 분도 계시고 주거급여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근로장려금을 챙기는 분도 계십니다. 이 제도들은 저마다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한쪽에서 괜찮다고 해서 다른 쪽도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기초연금 바깥의 다른 복지제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부터 갈게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 이분들은 공익활동형에 아예 신청을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되겠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공익활동형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노인 일자리 자체가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과 창업형은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조건만 맞으면 지원이 가능해요. 경로가 다를 뿐이지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사회서비스형에서 월 76만 원을 벌기 시작하면 그 소득이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심하면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노인 일자리로 76만 원을 벌었는데 생계급여가 깎여서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비슷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자한테 내가 이 일자리를 하면 생계급여가 어떻게 되냐를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안 물어보고 덜컥 시작하시면 나중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주거급여도 봐야 합니다. 주거급여 역시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예요. 공익활동형 활동비 29만 원은 기초연금에서처럼 공제 대상이긴 한데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산정 기준이 기초연금하고 완전히 동일한 방식인지는 개인 상황마다 변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주거급여 담당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 상담센터 전화번호 1600-1004에서 본인 조건을 넣고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랑 자녀장려금도 짚어야 해요. 장려금은 국세청 소관이에요.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장려금 산정소득에 포함되느냐가 핵심인데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장려금 산정 방식이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을 다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공익활동형은 장려금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에요. 반면에 사회서비스형은 근로계약 기반이라 근로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총급여액에 포함돼서 장려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소득 상황마다 달라지니까 국세청 126에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가겠습니다.
고용보험 얘기예요. 사회서비스형은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0개월 활동이 끝난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랑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활동 종료 후에 고용센터 1350에 본인 수급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시면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제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령자 통합 장려금이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건데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새로 채용하는 기업한테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예요. 비수도권 기업은 월 10만 원이 더 붙어서 월 40만 원입니다. 2026년 올해 처음 도입됐고 3,400명 대상으로 107억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안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시니어 인턴십하고는 별개 제도예요. 기업이 이 제도를 알고 있으면 어르신을 고용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거고 어르신 입장에서도 고용이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선발 후 받는 교육 시간에도 수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뒤에 오해 바로잡기에서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노인 일자리가 혼자 돌아가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려금, 고용보험까지 전부 물려 있어요.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를 몰라서 안 건드리면 챙길 수 있는 걸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말씀드릴 착각들은 모르면 실제로 돈을 날리는 착각이에요.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오해 하나. 소득이 있으면 노인 일자리 못 넣는 거 아닌가요? 공익활동형의 핵심 자격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입니다.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기초연금을 정상적으로 받고 계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해 둘. 모집이 1년에 한 번뿐이래요.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의 정규 모집은 11월에서 12월에 열립니다. 하지만 정원이 안 차면 이듬해 1월에서 3월에 추가 모집을 합니다. 취업알선형이나 시니어 인턴십은 연중 수시로 채용하고 이쪽 자리만 해도 전국에 24만 개가 넘습니다. 오해 셋. 활동비가 매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공익활동형 월 29만 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입니다. 사회서비스형만 최저임금 인상분에 연동돼서 소폭 올랐을 뿐이에요. 오해 넷. 60세 넘으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유형은 만 65세 이상이 기준입니다. 60세에서 64세가 신청할 수 있는 건 공동체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정도이고 그마저도 65세 이상 대기자가 전부 찬 뒤에 차상위로 선발하는 구조예요. 나이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나이로 판단합니다. 오해 다섯. 일자리라고 해봤자 청소 교통봉사밖에 없잖아요. 2026년 기준 사회서비스형만 놓고 봐도 중분류 2개, 소분류 55개 이상의 직종이 있습니다. 통합돌봄 도우미, 푸드뱅크 관리자, 안심귀가 도우미, 디지털 서포터즈, 시니어 카페 운영 같은 자리가 새로 열렸어요. 봉사활동이라는 이미지와는 꽤 다릅니다. 오해 여섯.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상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으면 공익활동형에 참여할 수 없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고 전환에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모집 시작 전에 미리 처리하셔야 합니다. 확인은 더건강보험 앱이나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해 7.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공익활동형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면 월 76만 1,040원이 근로소득으로 잡히면서 생계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여 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의 계산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해 8. 장기요양 등급은 상관없지 않나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어디든 등급을 받으면
공익활동형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활동이 바로 종료되니까 등급 신청 시기를 활동기간과 겹치지 않게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오해 9. 교육받는 시간은 돈이 안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 시간 모두 시간당 6,500원이 적용되고 월 활동비에 포함돼서 지급됩니다. 교육이 곧 유급활동 시간인 셈이에요. 지금까지 9가지 오해를 짚어봤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항목이 있었다면 아마 다음에 나올 내용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오해 때문에 돈을 놓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머릿속에 질문이 꽤 쌓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저 1961년 3월생인데 올해 공익활동형 넣을 수 있나요? 지원 기준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나이입니다. 1961년 3월생이면 2026년 1월 1일에는 아직 만 64세예요. 공익활동형은 안 되고 시니어 인턴십이나 취업알선형처럼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한 유형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질문 2. 기초연금을 아직 안 받고 있는데 일자리 신청하면서 같이 넣으면 되나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기초연금이 지급 결정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심사에 1개월에서 2개월이 걸립니다. 정규 모집인 11월에서 12월에 맞추려면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심사가 제때 끝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시고 전화 문의는 1355입니다. 질문 3. 공익활동형이랑 사회서비스형 동시에 두 개 할 수 있나요? 같은 기간에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에서 중복 참여를 금지하고 있어요. 취업알선형이나 시니어 인턴십은 운영 구조가 달라서 병행 가능 여부가 기관마다 다르니 수행기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질문 4. 저희 부부가 둘 다 넣을 수 있나요? 네, 각각 별도로 신청해서 각각 선발되면 됩니다. 두 분 모두 공익활동형에 선발될 경우 활동비만 월 58만 원이고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13만 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질문 5. 활동 중에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공익활동형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봉사형 활동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수행기관이 가입하는 상해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돼요. 사회서비스형은 근로계약을 맺으니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질문 6. 작년에 했는데 올해 다시 넣으면 불리한가요? 재참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발 배점에서 신규 참여자에게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점수 경쟁에서는 약간 불리해질 수 있어요. 특히 3회 이상 연속 참여자는 신규 지원자 우선 배치 원칙이 적용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질문 7. 시니어 인턴십 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시니어 인턴십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11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해요.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받는다면 15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 남고 거기에 70%만 반영하니까 28만 원만 소득 인정액에 잡히는 겁니다. 선정 기준액을 넘기기 어려운 수준이라 연금이 크게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 8. 공익활동형 하면서 다른 알바도 할 수 있나요? 공익활동형 자체에 부업 금지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활동 시간이 겹치면 안 되고 다른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와는 중복이 안 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근로계약이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부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질문 9. 디지털 서포터즈 하려면 컴퓨터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ITQ나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자격이 있으면 선발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자격이 없어도 사전 교육 30시간을 이수하면 현장에 배치됩니다. 지금 답변해드린 9가지 질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알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빠뜨려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들과 놓치면
돈을 그대로 날리는 함정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활동비 1년치, 그러니까 319만 원을 통째로 날릴 수 있으니 꼭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체크 1. 기초연금 정상 지급 중 확인.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서 기초연금 상태가 정상 지급으로 떠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보류나 미신청 상태면 노인 일자리 서류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11월 말 정규 모집 기준으로 늦어도 9월 말까지는 기초연금 신청을 마쳐야 심사가 제때 끝납니다. 체크 2. 건강보험 자격 유형 점검. 직장가입자는 공익활동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환에 2주에서 한 달이 걸리니까 모집 공고가 나오기 전에 처리를 끝내 두셔야 해요. 체크 3.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기 조율. 등급 판정 즉시 참여가 종료된다는 점은 오해 바로잡기에서 확인하셨으니 여기서는 타이밍만 짚겠습니다. 활동 도중에 등급 신청을 넣으면 판정까지 보통 30일이 걸리고 그 사이 활동비는 일할 계산됩니다. 장기요양급여와 남은 활동비를 비교해서 신청 시점을 활동 종료 후로 미루는 게 유리한지 판단해보세요. 체크 4. 다른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중복 여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이면 노인 일자리와 중복할 수 없습니다. 한쪽을 먼저 종료해야 하니 현재 참여 중인 사업이 있는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체크 5. 선발 가산점 챙기기. 독거노인,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선발 배점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가산점이 빠지니까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은 주민등록 정리를 먼저 해두세요. 반영까지 1주에서 2주 걸립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IT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사본을 서류에 첨부하시고요. 체크 6. 무단 결석 규정. 월 2회 이상 무단 결석하면 참여 자격이 취소되고 이미 받은 활동비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빠져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수행기관에 연락해서 사유를 남기세요. 체크 7. 소득 변동 신고. 활동기간 중에 부동산을 팔거나 새로운 소득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기초연금이 소급 환수될 수 있고 연금이 중단되면 노인 일자리 자격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체크 8. 사회서비스형 주유수당과 연차. 연차 수당을 청구 안 해서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정모 씨 사례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못 받겠습니다. 활동 종료 시점에 연차 수당 정산해 주세요 라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그냥 소멸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이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체크 1번 기초연금 상태와 체크 7번 소득변동신고입니다. 이 2가지는 놓치는 순간 활동비뿐 아니라 기초연금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를 다 봤으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언제 어떤 순서로 실행하느냐. 달력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월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월 자격조건 점검의 달. 체크리스트 1번 기초연금 상태, 2번 건강보험 자격, 5번 세대 분리와 자격증을 이달에 한꺼번에 처리하세요. 3가지 모두 확인이나 전환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라 9월 안에 끝내두셔야 10월 서류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기초연금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가시면 됩니다. 10월 서류 준비의 달. 필요한 서류는 5가지입니다. 참여 신청서는 노인 일자리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시면 되고 신분증 사본,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는 정부 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고 건강상태 확인서는 수행기관의 양식을 확인하시고 자격증 사본까지 투명 파일 하나에 순서대로 넣어두면 접수할 때 빠릅니다. 잠시 11월 정규 모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당장 넣을 수 있는 자리부터 먼저 짚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하고 공동체 사업단, 이 2가지는 정규 모집 일정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중 수시로 모집이 열려 있어요. 시니어 인턴십은 참여기업 신청 자체가 올해 11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열려 있고 공동체 사업단도 결혼이 나면 수시로 충원합니다. 실제로 서울 동작구는 7월에 취업지원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했고 대구 중구는 정원 미달 사업단을 대상으로 추가 공고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따로 내는 곳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본인 거주지에 지금 열려있는 자리가 있는지는 노인 일자리 누리집이나 전화 1544-3388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면 오늘 당장 검색해 보실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11월에서 12월 정규 모집 기간. 공고는 3곳을 동시에 확인하세요. 노인 일자리 누리집, 거주지, 시군구 복지 누리집, 그리고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게시판입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본인명의 휴대전화 간편 인증이 필요한데 인증 오류가 자주 발생하니 접수 마감 이틀 전까지는 여유를 두고 시도하세요.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1월 선발 결과 확인. 결과는 전화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선발되셨다면 배정된 활동 유형과 활동 장소가 본인 희망과 맞는지 바로 확인하세요. 차이가 크면 이 시점에 수행기관에 연락해야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발되지 않으셨다면 추가 모집이 1월에서 3월에 열리고 취업 알선형과 시니어 인턴십은 상시 선발이니까 바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2월에서 3월 사전 교육. 선발자는 소양교육, 안전교육, 직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시간도 유급이라는 점은 이미 확인하셨으니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교육에 불참하면 참여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날짜를 통보받는 즉시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면담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묻는 질문은 주 몇 회 활동 가능한지, 실내와 실외 중 선호하는 환경, 이전 봉사 경험이 있는지 정도입니다. 3월 이후 활동 시작과 관리. 활동이 시작되면 매일 활동 일지를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종이 대장이든 앱이든 상관없습니다. 활동비는 다음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입금되는데 3일 이상 지연되면 수행기관에 서류 누락이나 확인 절차 지연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활동 중 문제가 생기면 수행기관, 시군구 복지 담당,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순서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체 흐름을 다시 짚어보면 9월에 자격 기반을 만들고 10월에 서류를 모으고 11월 말부터 접수하고 1월에 결과를 확인하고 2월에서 3월에 교육을 받고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6단계를 한 달씩만 앞당겨서 준비하시면 탈락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전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115만 2천. 2026년에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총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치이고 예산은 2조 3,851억 원이 투입됩니다. 739만 원. 공익활동형 활동비와 기초연금을 합쳐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739만 원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76만 1,040원.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면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입니다.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셔야 할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로그인해서 기초연금 지급 상태가 정상 지급 중인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한 가지만 오늘 해두시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2026년 운영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수행기관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거주지 수행기관이나 보건복지콜센터 129에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아직 노인 일자리에 대해 모르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 주세요. 링크 하나가 1년에 739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의 참견이었습니다. 다음 참견도 기대해 주세요.